이 더러운 것들아,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강태윤이 12살 지훈과 갓난아기를 빗속으로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내쫓은 소녀가 누구인지를. 불과 몇 시간 전 이 소녀는 죽어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엄마의 금기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 순간 10년간 잠들어 있던 시스템이 깨어나며 대한민국 최대 재벌이 헬기를 타고 달려왔죠. 넌 내 딸과 똑같아. 하지만 가족의 배신과 조작된 혈액 검사, 그리고 목숨을 건 권력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12살 소녀가 거대한 재벌가의 음모를 뒤엎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은 달동네 단칸방 안에서 지훈이 남동생 지민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지민은 고열에 시달리며 작은 입으로 헛되이 빈 젖병만 빨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참아. 누나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지훈은 아직도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마지막 비상금마저 어제 쌀 한 포대를 사는데 써버렸습니다. 지훈이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조심스럽게 숨겨둔 엄마의 검은 가죽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이 카드만은 절대 꺼내지 마. 이걸 쓰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찾아낼 거야. 엄마의 마지막 경고가 귀에 생생히 들렸습니다. 지훈이 지갑을 열자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카드 표면에는 특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만져보니 일반 카드와는 확연히 다른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민이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안 돼, 지민아. 지훈이 동생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민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지민이를 살려야겠어. 지훈이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빗물이 신발 사이로 스며들어 발가락이 시렸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달동네 어귀에서 홀로 불을 밝히고 있는 구멍가게가 보였습니다.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분유 있나요? 구멍가게 주인 성칠이 TV에서 눈을 떼고 젖은 몰골의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이 시간에 애가 왜 혼자 나돌아다녀? 부모는 어디 있고? 성칠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급해서 그래요. 분유 하나만 주세요.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선반에서 분유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성칠이 혀를 찼습니다. 돈은 있어? 공짜로 주는 게 아니야. 있어요. 지훈이 엄마의 검은 카드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놨습니다. 성칠의 눈이 카드를 보는 순간 커졌습니다. 평소 보던 카드와는 분명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난하는 거야? 성칠이 카드를 집어들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카드예요. 긁어보세요. 지훈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칠이 어깨를 으쓱하며 낡은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단말기에서 삐소리가 나더니 화면에 로딩 표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승인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말기는 계속 로딩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울 시내 대성그룹 본사 최고층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특별 카드의 사용 신호가 감지된 것입니다. 강만호 회장이 수조 원대 해외 계약 서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비서실장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 회장이 만년필을 내려놨습니다. 서연 양의 마스터카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어디서? 달동네의 한 구멍가게에서입니다.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헬기를 띄워 5분 안에 그곳에 도착한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비서실장이 몰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드 활성화 확인. 즉시 이동하십시오. 수신자는 강태윤 전무였습니다. 구멍가게에서는 여전히 카드 승인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가짜 카드 아니야? 장난치지 말고 돈 있으면 돈으로 내. 성칠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분명히 될 거예요. 지훈이 애타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구멍가게 밖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전조등을 켰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성칠이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최고급 코트를 입은 강 회장이 흙탕물을 가로질러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뒤따라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강 회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카드 단말기에 꽂혀 있는 검은 카드에 고정됐습니다. 이 카드를 누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겁에 질린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강 회장이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를 닮았구나. 강 회장이 무릎을 꿇고 지훈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야, 엄마는 어디 있니?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없어요. 강 회장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너와 동생을. 지훈이 강 회장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대성그룹 저택의 화려한 침실에서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민이는 어디 있어요? 지훈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안심하세요. 아기는 옆방에서 잘 자고 있어요.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때 복도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정체도 모르는 애들을 데려와서. 강태윤이 화를 내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박 여사와 딸 유나가 올라왔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아버님이 들으시면 어떡해요. 박 여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을 잃으셨어. 길거리에서 주워온 애들을 손주라니. 강태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유나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애들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막을게. 박 여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강태윤 가족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애가 듣고 있어요. 유나가 지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태윤이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너 이리 와봐. 지훈이 방에서 나와 강태윤 앞에 섰습니다.
강태윤이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정말 우리 집안 핏줄이야? 증명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 사람일 리 없어. 강태윤이 비웃었습니다. 박 여사가 지훈의 낡은 옷을 쳐다보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냄새도 나고 정말 더러워요. 윤아가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이 집에 있으려면 규칙을 지켜야 해.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어른들 앞에서는 말대꾸하지 마. 강태윤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때 계단 아래에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어디 있지? 강태윤이 급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아버지. 지훈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지훈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니? 아침은 먹었고? 아직이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함께 식당으로 가자. 강 회장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윤이 아버지 뒤에서 지훈을 째려봤습니다. 식당에서 화려한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지훈이 수저를 들려고 하자 박 여사가 낄낄거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되죠. 예의가 없어요. 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의는 가르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아버님,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핏줄인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강태윤이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강 회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지훈이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식사 후 강 회장이 지훈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책들이 지훈을 압도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똑똑한 아이라는 걸 알겠어. 엄마를 닮았구나. 강 회장이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걸 한번 봐볼래? 우리 회사 일인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지훈이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점점 빨라지며 자료를 훑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수학과 컴퓨터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산이 틀렸어요. 지훈이 파일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강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야? 네. 이 수치들을 다시 계산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지훈이 연필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의 계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정말 맞아. 강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회사 임원들도 못 찾은 실수를 네가 찾아냈구나. 지훈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 알 수 있었어요. 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이가 내게 많은 걸 가르쳐 줬구나. 이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윤이 문틈으로 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강 회장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강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강태윤이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지훈은 저택의 지하실에 있는 교육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예절 교육이라는 핑계로 지훈을 외부와 차단시킨 것이었습니다. 똑바로 앉아. 상류층은 이런 식으로 앉지 않아. 중년 여성 예절 강사가 자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괜찮을까? 지민과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태윤이 지훈의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며
지민을 다른 곳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집중해. 또 딴 생각하고 있지? 예절 강사가 지훈의 어깨를 자로쳤습니다. 지훈이 아픔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비웃는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쉬는 시간이에요. 예절 강사가 나가고 나자 유나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정말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해?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면 끝이야. 유나가 지훈을 놀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 말하는 거야? 지훈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유나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건 혹시 너희가 뭔가 조작했니? 지훈의 날카로운 눈빛에 유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작이라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유나가 얼굴을 빨갛게 달구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유나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희 가족에게 좋지 않을 거야.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나는 엄마의 딸이야. 지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유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때 지상에서는 강 회장이 주치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강 회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치의가 서류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혈연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DNA 일치도가 매우 낮습니다. 혈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들이 가득한 보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확실한가? 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이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태훈 전무님께서 급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강태훈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심각했지만 눈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태훈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서연이를 그리워하신 나머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강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는 누가 훔친 걸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던데요. 강태훈이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아이들을 적당한 곳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저희가 대겠습니다. 강태훈이 마음씨 좋은 척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강태훈이 나간 후 강 회장이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무 간절했나 보다. 한편 지하실에서는 지훈이 벽에 붙어 있는 환기구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틈새로 희미하게 위층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혈연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도 쉽게 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지훈이 환기구 나사를 손가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기술이었습니다. 나사가 풀리자 환기구 안쪽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몸을 작게 만들어 환기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지민이를 찾아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환기구를 통해 저택의 구조를 파악한 지우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지훈이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지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저택 끝쪽 방에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방 안에서 지민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달려가 지민을 안았습니다. 지민아, 누나가 왔어. 지민이 지훈을 보자 울음을 그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지민을 달래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들여다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가짜 혈액 검사 결과를 만들라는 지시서였습니다. 역시 지훈이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지민을 안고 방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확실하게 처리했나? 복도에서 강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혈연 관계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아침에 아이들을 내보내자. 강태윤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의심하시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이미 포기하셨어. 너무 서연이를 그리워한 나머지 착각했다고 생각하고 계셔. 강태윤이 비웃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이 지민을 달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쟁이들.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어. 지훈이 주머니 속 서류를 만졌습니다. 이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지민을 꽉 안고 일어났습니다. 동생을 보러 왔어요. 허락도 없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박 여사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동생이 혼자 울고 있었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건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박 여사가 지훈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야. 지훈이 아픔을 참으며 지민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때 뒤에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동이야? 박 여사가 깜짝 놀라 지훈의 팔을 놓았습니다. 아, 아버님. 지훈이가 허락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박 여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과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팔에 빨간 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강 회장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이 박 여사를 째려봤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 하지만 아버님, 혈액 검사 결과가. 박 여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일 하자.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입을 다물고 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과 지민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침대에 지민을 눕히고 지훈을 옆에 앉혔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강 회장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미안하세요?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때문에. 네가 서연이의 딸이 아니라고 나왔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증거 서류를 지금 보여줘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강 회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강 회장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우연히 찾았어요.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는 지시서예요. 지훈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이가 설마 강 회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검사를 다시 받아보세요. 다른 병원에서요. 지훈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서연을 닮은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 내일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자. 강 회장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과 지훈이 비밀리에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강태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채취가 끝난 후 강 회장이 의사에게 당부했습니다. 결과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저에게만 직접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 회장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만약 네가 정말 내 손녀라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태윤이를 용서할 수 없어. 가족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 같은 건 원하지 않아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뭘 원하니? 지민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해킹이나 컴퓨터 일을 배우면서요. 지훈의 눈에 꿈이 반짝였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저택으로 돌아온 후 강태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지훈이와 드라이브했어. 강 회장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강태윤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지민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검사 결과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99.7% 일치한다고요? 확실한가요?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결과지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 회장이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아, 넌 정말 내 손녀야. 지훈도 강 회장을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강 회장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이틀 후 아침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정식 혈액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 이걸 확인해 보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위험이 넘쳤습니다. 강태윤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강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99.7% 혈연관계 일치. 지훈이는 내 친손녀가 맞습니다. 강 회장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검사 결과가... 어떤 검사 결과 말이야? 강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윤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처음 검사에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오류라고? 강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이 찾은 조작 지시서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강태윤이 서류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문서야. 내 서명이 들어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유나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래? 박 여사가 딸을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방으로 가 있어. 싫어. 나도 들을 거야. 유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강 회장이 유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는 잘못이 없어. 어른들 문제야. 강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거짓말을 했지? 강 회장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강태윤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회사 경영권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후계자가 나타나면 그래서 조카를 속였다는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됐습니다. 지훈아, 너까지 나설 필요 없어. 강 회장이 만류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훈이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저는 삼촌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강태윤이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냥 지민이와 함께 살고 싶을 뿐이에요. 회사 일은 삼촌이 계속하셔도 돼요. 지훈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아, 넌 이 회사의 정당한 후계자야. 하지만 전 아직 어려요. 공부도 더 해야 하고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지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회사에 관심 없어? 네,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모르겠지만요.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무슨 조건이지?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민이를 함부로 대하지도 마세요. 지훈이 강태윤 가족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지. 약속할게.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도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아. 유나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난 아직도 믿기지 않아. 정말 우리 집안 사람이야? 유나야. 박 여사가 딸을 나무랐습니다. 지훈이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야, 우리 친구하자. 지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나가 망설이다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역시 서연이의 딸답구나. 마음이 넓어. 회의가 끝난 후 강 회장이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훈아, 정말 회사에 관심이 없니?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엄마처럼 컴퓨터 일을 배우고 싶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최고의 선생님들을 구해줄게. 네가 원하는 걸 뭐든 배울 수 있어. 강 회장이 약속했습니다. 정말이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넌 내 소중한 손녀니까. 강 회장이 지훈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이 지민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을 때 강태윤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 괜찮아요, 삼촌.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처럼 지내자. 강태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대성가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남긴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새로운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도. 한 달 후
지훈이 저택 정원에서 지민과 함께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안팀장 김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훈 양, 급한 일이 있습니다. 김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지민을 품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구멍가게 성칠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칠 아저씨가요? 네, 지금 정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훈이 재빨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성칠이 낡은 트럭 옆에 서서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훈이 뛰어가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성칠이 지훈의 깔끔한 옷차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뭔가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지훈이 궁금해했습니다. 성칠이 트럭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맡긴 거야. 만약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해달라고 했거든. 성칠이 상자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겉면에 엄마의 필체로 지훈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이걸 맡기셨어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이었나? 너무 불안해하시더라고. 성칠이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지훈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노트북과 편지 봉투,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먼저 뜯어본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지훈에게로 시작하는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지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하지만 엄마가 준비해둔 게 있어. 노트북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 그리고 USB 안에는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 필요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어. 지훈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성칠이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내 엄마는 정말 널 사랑했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강태윤이 너희를 괴롭힌다면 노트북의 트루스 폴더를 열어봐. 그리고 아빠, 내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야. 너무 미워하지 말고 기회를 줘.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해. 넌 엄마의 자랑이야. 편지를 다 읽은 지훈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지민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맞았습니다. 노트북 바탕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트루스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훈이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열어본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강태윤의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해외 계좌 은닉, 심지어 경쟁사와의 밀거래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성칠이 궁금해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거야?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누구와 얘기하고 있니? 강태윤이 성칠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구멍가게 아저씨예요. 인사하러 오셨어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먼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네요. 강태윤이 성칠에게 인사했습니다. 성칠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성칠이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성칠을 배웅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
조심해서 살아. 성칠이 트럭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나서 강태윤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뭘 가져다 줬어? 그냥 엄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요. 지훈이 상자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소중히 간직해. 강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혼자 방에서 노트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엄마가 수집한 증거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강태윤이 해외 회사와 비밀리에 기술을 넘기려 했던 계약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할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할까? 지훈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 갈등이 해결된 상황에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안에는 암호화폐 계좌 정보와 해외 은행 계좌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구나. 지훈이 감탄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파일을 열어보니 동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엄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겠지. 미안해, 우리 딸. 하지만 엄마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뒀어. 이 증거들로 나쁜 사람들과 맞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꼭 기억해. 복수가 목적이 아니야. 너와 지민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 화면 속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강 회장이 구해준 최고의 컴퓨터 선생님들에게 프로그래밍과 해킹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민도 건강하게 자라며 이제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서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잠깐 얘기 좀 하자. 강 회장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지훈이 책을 덮고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 강 회장이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어떤 문제요? 해외 투자자들이 갑자기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했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강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파일에서 비슷한 내용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누가 우리 회사에 대해 나쁜 정보를 퍼뜨린 걸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누가 그런 일을 했을지. 강 회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훈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가? 어떻게? 강 회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컴퓨터로 조사해 볼 수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거든요. 지훈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위험하지 않을까? 강 회장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게요. 지훈이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엄마의 노트북을 켜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메일과 통화 기록을 추적해 봤습니다. 몇 시간 후 지훈이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누군가가 대성그룹의 가짜 재무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상해. 이 메일 주소. 지훈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메일을 보낸 계정을 추적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윤의 개인 메일 계정이었습니다. 설마. 지훈이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강태윤이 해외 경쟁사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성그룹을 흔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증거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의 자료가 아니라 지훈이 직접 찾아낸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할아버지, 범인을 찾았어요.
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 회장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윤이가 또, 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지훈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태윤이를 회사에서 내보내야겠어. 더 이상 피해가 커지기 전에. 강 회장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실망스러워. 2번이나 배신했잖아. 강 회장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이 강태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훈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태윤아, 네가 한 일을 다 안다. 강 회장이 증거 자료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강태윤이 자료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변명하지 마. 증거가 명확해.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컸습니다. 강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떠나줘. 더 이상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강 회장의 말에 강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윤이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지훈아, 삼촌이 미안해. 지훈이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정직하게. 지훈의 말에 강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강태윤이 문을 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네가 회사 일을 배워야겠어. 저는 아직 어려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능력이 중요하지. 강 회장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배워갈게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와 윤아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떠나면서 가족도 함께 이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지훈이 윤아의 방에 찾아갔습니다. 윤아야, 잘 지내. 지훈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윤아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네가 좋아할 만한 거야. 지훈이 웃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쁜 머리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윤아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지훈이 윤아를 안아줬습니다. 강태윤 가족이 떠난 후 저택은 조용해졌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지훈은 컴퓨터 공부와 회사 일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지민도 날마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누나를 보면 까르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지민을 안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행복하니?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강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지훈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양이 저물어가는 정원에서 세 가족이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1년 후 지훈은 14살이 되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지훈이 강 회장과 함께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발표 준비는 다 됐니? 강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완벽해요. 지훈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이제 대성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아 임원들 앞에서 회사의 미래,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임원들이 박수로 지훈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한지훈입니다. 지훈이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임원들이 감탄하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 회장님을 닮으셨네요. 한 임원이 감탄했습니다. 지훈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은 해킹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훈이 화면에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를 띄웠습니다. 이 기술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온라인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지훈의 설명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기술을 14살이 개발했다니. 임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녀는 천재야. 회의 후 지훈과 강 회장이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지민이 아장아장 걸어 나와 누나에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지민이 지훈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지민이 누나 보고 싶었어? 지훈이 지민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민이 까르르 웃으며 지훈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지민아, 누나가 오늘 정말 멋진 발표를 했단다. 강 회장이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짱. 지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이 지민을 안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엄마 서연의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지훈이 엄마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민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말도 제법 해요. 지민이 엄마 사진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지민이 알아듣기 어려운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이때 뒤에서 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편지가 왔어. 강 회장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강태윤이었습니다. 지훈이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지훈아, 안녕? 삼촌이야. 새로운 곳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어. 너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유나도 새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 전해줘. 언젠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편지를 다 읽은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삼촌이 잘 지내고 계시네요. 다행이구나. 태윤이도 이제 정말 변한 것 같아. 강 회장이 안도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면 돼요. 지훈이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민이 이제 혼자서도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민아, 천천히 먹어. 지훈이 지민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누나, 고마워. 지민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흐뭇하게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식사 후 지훈이 지민을 재우기 위해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용감한 공주가 살았어요. 지훈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지민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와 동생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훈이 책을 덮자 지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나도 공주 같아. 지민이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이도 왕자님이야. 지훈이 지민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지민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동리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름다운 복지 마을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성칠 아저씨도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요. 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며 지훈의 말에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엄마의 블랙카드를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만졌습니다. 이 카드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지훈이 카드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강 회장이 지훈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내일은 뭘 할 계획이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예요. 전 세계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훈의 눈에 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우리 지훈이야. 엄마를 닮아서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는구나. 강 회장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훈이 강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너희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았어. 강 회장도 지훈을 꽉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대성가에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분유 한 통을 사기 위해 용기를 낸 12살 소녀의 선택이 온 가족의 운명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지훈과 지민 남매는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훈과 지민 남매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은 결국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아주었네요. 12살 소녀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훈이 보여주었어요. 엄마의 사랑은 죽음 너머에서도 아이들을 지켜주었고, 할아버지의 늦은 후회는 진정한 가족애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이 복수보다 용서를,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한 모습이 인상 깊었네요.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훈처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